없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마침 프랑스에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과 박사라고 하는 박종훈 교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렀어요. 전화로. 박 교수 우리 집에 좀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천부경을 알고 싶은데 당신은 한국 사람이지 않냐고.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설명을 좀 해달라. 이랬거든요. 박종훈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네, 처음 보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하이데거가 어이가 없었죠. 야 나도 외국 사람인데 내가 이걸 돌고 내가 배웠는데 당신이 한국 사람이서 왜 그걸 몰라.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한국의 철학가 중에 완전 얼굴에 먹칠을 한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공부를 하거나 내가 몰랐다 하고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저 논문을 내거나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이 박종훈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냐면 우리 저기 박통 때 국민교육 현장을 우리 그럴 때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민족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초안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철학가 중에서는 박종훈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립군들도 알고 있고 농부들도 알고 있고 외국의 교수도 알고 있는 천부경을 안 들어봤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자,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단군 시대가 제일 완벽한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죠? 자, 그래서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우리나라의 맥은 뭐냐면 이건 집안에도 족보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9,000년 전부터 환국에서부터 나라를 이어온 맥이 있다는 거예요. 맥. 그 맥이 뭡니까? 국통맥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알면 무슨 맥이 됩니까? 인맥이 되죠. 맞습니다. 인맥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땅에 가보면 저기 집 뒤에 보면 산들이 있잖아요. 태백산맥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게 우리 산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두, 대간, 산맥이 있죠. 땅에는 무슨 맥이 있습니까? 유시맥이 있죠. 그죠? 수맥 걸으면 잠 제대로 못 자잖아요. 아파가지고. 다 맥이 있습니다. 사람도 맥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진맥을 해보잖아요. 국가에 왜 맥이 없겠습니까? 그걸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살아있는 흐름, 그게 맥입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딱 보여주니까 환단고기를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려때 가스미가 이 대표적인 이게 친일도 역사학자거든요. 조선사 편수의 공문이잖아요. 우연히 환단고기를 보고 충격을 받아 불태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왜? 이 안에는 단군 조선시대 때부터 해서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때까지 대마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일본 본토는 한국에 한국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 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똥줄탔겠습니까? 시끄럽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환단국의 국통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국지사들이나 독립군들은 이런 위대한 역사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준 거죠. 자, 한국은 보세요. 삼국유사의 초기 본들을 보면 이건 전부 다 나라 국자의 간자체, 이체자거든요. 약자. 일본의 동경대학본에도 1904년에 옛적에 석유, 황국이 있었다. 그죠? 전부 다 황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황국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이걸 조작해서 환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 일제가 나라를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단국의 뜻은 뭐냐? 이 환은 밝을 환자입니다. 대광명이 우리가 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하고요.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해서 환단.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광명이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광명을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으로 볼 거예요. 삼한이다 할 때 그것은 그걸 지상에 펼친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환의 정신은 광명이고 그 광명을 우리는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1월 1일 되면 3살 된 애기까지 막 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해맞으러 갑니다. 이거 시켰어요. 환단고기에 보면 그때부터 아침 해가 떠오르면 태양을 신의 자기 얼굴이라 생각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보름달이 뜨면 서녁으로 가서 하늘에 보름달을 보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광명정신이죠. 해와다. 이게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나라의 정신도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천광명을 환, 지광명을 단, 그리고 인광명을 바로 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하늘의 하나의 광명이 하늘의 신성이다라고 해서 천이 땅의 어떤 그런 신성이 하늘과 같다, 하늘과 같다라고 해서 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자녀로서
하늘 땅의 모든 소망과 꿈을 성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일실 테일의 정신을 그대로 펼쳐놓은 게 뭐예요? 이게 천부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환단고기에 보면 환국은 천사산맥, 중앙아시아 천사산맥을 중심으로 12나라를 복속을 하고 있던 공동체 연맹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국가. 동서가 2만이, 남북이 5만여리. 엄청나게 넓은 대광명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 환국이 있다가 약 3,000년 동안 존재를 했는데요. 3,00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사막화가 되고 건조해졌어요. 여기는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도 못 살고 가축도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게 세계 4대 문명으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는 아까 공산문명, 그죠? 배달국을 여셨던 황후께서 나라를 여셨고 중국은 황하로 내려가고 그죠? 이렇게 여기 베링해협을 넘어서 또 일부는 북미, 중미, 남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루산 열도가 있는데요. 여기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알래스카, 북미 인디언, 중남미 인디언, 여기 잉카 마야까지는 전부 다 우리 민족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콜럼버스가 예, 죽을 때까지 저걸 인도로 알았거든. 예, 그래서 인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말을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독교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서양 문명의 뿌리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원래는 한국의 12나라 중에 제일 서쪽에 있었던 수메르라는 나라가 가서 이름이 수메르가 됐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 쪽으로 가고 이게 수메르에서 이집트와 지중해 문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초원길을 따라서 유럽 공문명이 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왜 아드왕 이야기 하시죠? 아드왕은 원래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이게 켈트족이죠. 그 켈트족은 북방 초원 문화거든요. 그 켈트족이 우리와 똑같은 3태극을 써요. 그들의 문화. 자, 그래서 2001년도에 몽골리안 루트, 이 동양 사람들이 전 세계를 쭉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KBS에서 다큐멘터리 한 게 있어요. 헝가리 사람들은요,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유럽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몽고 관점이 있습니다. 그 몽고 관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예, 이쪽은 다 보이네. 예, 이거는 우리가 동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헝가리 사람들은 우리와 말 어순이 똑같습니다. 편집서 때. 그리고 이쪽 초원길로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리고 거꾸로 이쪽 문명과 이쪽 문명을 연결하니까 어디서 만나요? 딱 이렇게 만주지역에서 만나요. 예.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국의 크랙 교수가 굉장히 알래스카에서 충격적인 발굴을 한 게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좀 당길게요. 그 보람이 있기에 크랙 교수와 발굴팀은 20년 세월의 어느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laska is relatively unknown archaeologically. Every discovery we make is a revelation. Every discovery we make is a major step forward in understanding people's culture. 그렇게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오가기 시작한 지 약 10년쯤 됐을 때 그는 인근의 한 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The Macbeth Bridge site was a big surprise almost from the beginning when we started finding these well-organized stone walls. And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different than any site we'd seen before. 땅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돌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성사시대 집터. 그것은 약 3,000년 전에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문명의 불모지라 여겨온 알래스카에 선사시대부터 상당히 발달된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엄청난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발굴 전문가 찰스 벨로 씨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We were confused. We didn't really know. As we started digging, the site became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was a site where they were exceptionally well preserved, and we had the chance to excavate with a large crew for a government contract job. So we had a lot of people, a lot of talented archaeologists working on the project for 2 years. Of course,
of stone of different sizes, very well built, very deep, and features inside the house were very different. Subfloor heating features, doll-like features. 큰의 교수에게 한국의 온도를 떠올리게 한 것은 바로 이곳. 돌을 가지런히 쌓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큰의 교수는 이것이 굴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Down through the middle of the stone wall was a chimney, and we'd never seen a chimney.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크랙 교수가 한국에 와서 미속촌에 가서 실제로 온도를 보니까 구조가 똑같더랍니다. 30년 전 알래스카에서 발굴된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온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주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 국립박물관에 가면 1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국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게 지금 100만 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악자 모양 있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칠성이 이렇게 4개가 돌아가는 우리 윷놀이 방식의 그런 모양이 저기 항아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 유물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가 전 세계 곳곳에 다 똑같은 전래동화가 있어요. 자, 저거 우리 흥부와 놀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는 예로 밤에 이렇게 막 가가지고, 야, 누구냐? 이러니까 흥부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경수가 뭐뭘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늦네요. 그래서 제비 대신에 황새가 있고 박 대신에 수박이 있고 형제 대신에 이웃을 제거하면 거의 흥부 놀부와 같은 스토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장화홍련 같은 것도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얼마나 뭡니까? 근데 거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그리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들어보셨죠? 이게 소아시아, 터키 일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 그리스, 아일랜드, 칠레는 전부 다 있습니다. 네. 인도, 몽고, 터키, 몽골, 터키, 투르키스탄, 키르기스탄. 자, 중앙아시아의 스탄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땅.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개척한 땅이죠. 자, 신데렐라 이야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천종이 있습니다, 천종. 우리나라 보세요. 유리구두 대신에 고무신, 드레스 대신에 한복, 그죠? 마차 대신에 또 뭡니까? 우리는, 가마, 왕자 대신에 도련님. 똑같습니다. 그죠? 유리구두 흘리고 갔지만 우리는 고무신 열정을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네 다 찾아가지고 유리구두 신기고 고무신 신기는데 계모한테 그죠? 저 아이는 안 신겨도 됩니다. 공기도 그죠? 같이 엄마가 쟤는 뭐 일이나 하는데 똑같잖아요. 누가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계의 그 신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캠벨은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이 근원의 뿌리 역사에 올라가 보면 신화나 전설은 뭔가가 하나로 통한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렇게 그 사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에서 6,000년 전까지는 있다가 갑자기 기후변동으로 이렇게 동서로 뻗어나가는데요. 그래서 동방문명은 한국의 정통권을 가지고서 배달국을 내주신 황후께서 나라를 내셨고 서양은 서양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수메르가 이렇게 갖고 나갔는데요. 보세요.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각수청 실험도 하고 외늦게 사세까지 똑같습니다. 머리에 저기 그죠? 물동이만 입고 있고 사파 아닙니까? 누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저렇게 흔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메르를 연구한 전문가 크레이머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수메르인들은 안산을 넘어왔다. 하늘산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구두부가 평평하고 귀가 이렇게 납작하고 검은 머리고 결혼 전에 함을 지고 육식기법을 쓰고 육식갑자. 우리와 주어 목적어 스스로 나는 어디를 간다 똑같고 수메르인들은 어디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그 말이 비슷한가 볼까요?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같은데 말 단어가 100가지 이상이 똑같답니다. 제가 우리말로 해볼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수메르로 하십시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아버지, 아빠, 한, 한, 엄마, 엄마, 밝음, 발음, 우리, 무릎, 달, 달, 사람, 사람, 나라, 나라, 강군, 근딜, 아우, 아우, 북, 부, 어디서, 쉐, 어디로, 어라리, 부터, 하, 네, 한글은 단군시대 때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정인종 씨가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원래 인접에서 문화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중국하고 우리말하고 안 통하거나 영어하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물건을 주고받거나 교류가 안 됩니다.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전달이 됐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고 또 동방은 배달국이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마지막 이 환국은 7분의 환인이 3,301년 동안 다스리셨는데 마지막 7세 환인으로부터 정통의 정표인 첨부와 인을 받아서 3,000명의 문명개척단을 거느리고 백두산의 신시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죠. 이게 우리 한민족 최초의 뿌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독립운동가들이나 애국지사들, 독립군들은 전부 우리는 배달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개천절은 우리가 어느 나라, 몇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까? 개국일로. 고조선 개국일로 알고 있죠. 사실은 배달국 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열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를 시작하는데 하늘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스케일이 큰 겁니다. 자, 그럼 역사를 모르니까 배달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짜장면 배달하면 빨리 오는 줄 알고 이런 어플도 만들고 그죠? 이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배달국은 총 18분의 황후께서 1565년간을 다스리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영웅이 치우천왕입니다. 아까 10년 동안 항목에서 황제왕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두려우니까 역사적인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으니까 도깨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중국 사람들이 바꾼 도깨비를 들고 우승하라고 막 그죠? 축구 이기라고 막 고함 지르고 짝짝짝 하고 있죠. 천상에 있는 치우천왕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치우천왕과 관련되는 지명이나 언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치우천왕에게 일제시대 때까지 제사를 지냈던 사당이 둑신사였습니다. 둑신사. 근데 그 둑신사가 있던 섬이 둑섬이었어요. 지금 우리 7호선 타워 있죠. 한강에. 그 둑섬을 일제시대 때 전부 다 둑신사를 없애버립니다. 둑제 자체를 일제가 파기시키죠. 왜? 역사를 왜곡해야 되니까. 그래서 둑제와 둑신사는 없어졌지만 그 둑제를 모시던 섬은 남아있으니까 그 섬이 뭐가 된 거예요? 둑섬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의 뒷심을 발휘하는 저력, 무슨 심이라고 그래요? 둑심. 그게 전부 다 치우천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기에 꽂았던 이 깃발이 그게 둑김이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공식적으로 3번 치우천왕한테 승리를 기원하고 제사를 지내고 출정했다. 그게 나옵니다. 한무제도 가장 존경했기 때문에 한무제도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갔거든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죠. 배달국은 엄연한 우리의 조상님이고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민족 최고의 전성기 다문조선인데요. 47분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47분이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뭐 신화에서 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보세요. 원래 삼한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해서 삼한 관경제라고 하는데 만주 여기 어딘가 여기 타일빈하고 러시아 일부까지 진한이 이렇게 주당군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부당군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중국 요동과 여기 산동 저 밑에까지 이쪽은 전부 다 번안으로서 부당군이 다스리셨고요. 한반도 자체가 뭐였어요? 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한이 망하고 번안이 망하니까 이렇게 유민들이 다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변했어요? 남삼한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남산. 예. 이걸 처음으로 밝혀내신 역사학자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었어요. 언제? 일제강점기. 자, 보세요. 제가 저기 청주 옆에 보면 그 어디입니까? 그 충주 넘어가는 그쪽 길에 여기 보면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사당이 있거든요. 네, 그 묘소하고 지금 사당이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와서 직접 이렇게 참배드리고 찍어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기념관에 1900, 1925년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한참 때 아닙니까? 동아일보에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전사만과 후사만이 있다. 전후사만구입니다. 북사만과 남사만이 있다. 직접 가서 발로 직접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누가 돈을 줍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국경부터 해가지고 도서관을 다 뒤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채호 선생이 저걸 알아냈습니다. 보세요. 그죠? 이게 지금 저기 신채호 선생 기념관에 있어요. 그럼 저 당시에 만약에 저 역사를 그대로 인정을 했다면 해방 후에도 저걸 그대로 인정하고 찾았다면 지금 우리의 고조선 역사는 달라졌겠죠. 일제시대 때도 저렇게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독립운동가시고. 네. 자, 그래서 또 전고대왕이라는 책은요, 우리나라의 단군으로부터 해가지고 역대 인물들의 어떤 주요한 인물들의 인명사진입니다. 근데 그 시조를 첫 시작을 누구 잡아요? 단군으로부터 잡죠. 몇 세? 전 47세. 47분이 지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1924년 일제강점기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요, 1920년대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단군은 우리 국조였고 실존이었고 배달국이 있었다고 했는데 1920년대에 조선사 편수회가 역사 말살 작업을 하고 우리 역사책을 20만 권을 불태우고 일본을 빼앗아가고 하면서 그때부터 단군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9,000년 동안 알아왔던 그죠?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를 불과 70년 만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칠순잔치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만약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치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아유 뭐 40만 분 사셨는데 이제 뭐 가실 때 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기억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죠? 찾아드리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 영숙이 아버지 학교 들어갈 때 사주신 건데 기억 못 하시냐고. 아버지 우리 처음 이렇게 결혼할 때 뭐 해주신 건데 기억 안 나십니까? 계속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주려고 하죠. 나라의 9,000년 역사를 다 잃어버렸는데 70년 만에 잃어버린 걸 갖다가 찾는다고 하는데 없었던 책이다. 가짜 책이다. 판단보기는 조작한 거야. 독립군들 그런 책 가르치면 우리 몰라. 제가 아까 얼빠진 민족이라고 했죠. 9,000년 동안 알아왔던 그 역사를 70년 만에 역사 침해가 걸렸는데 이걸 안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이 내국노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역사 광고분이 되셔서. 누가 할 겁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봤죠? 의병은 숫자가 없어요. 어제 논밤에 든 사람들이 오늘 독립군 되는 겁니다. 역사를 찾는 거는요. 정부 역사학자들 전부 다 지금 시민사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찾아줍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를 찾는 주인 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당대는 거의 다 47세 당군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역사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환단고기와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조선상보사에는 환국을 인정하죠. 단군을 인정하죠. 전후 사만서를 다 인정합니다. 현 주류사학계는 다 부정합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사랑의 역사광고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47세 단군의 치적을 기록해놓은 단군세계에 보면 3세 가락당군 때 삼남을보록, 지금으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 정도 되겠죠. 삼남을보록에 명해서 38글자를 만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림토문자라고 해서 단군세계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정음 만들 때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뭐 산스크리트를 해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뭐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가 원래는 산수 가림토, 산수 가림다에서 그렇게 변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토 문자와 실제로 산스크리트는 거의 닮은 점이 많아요. 근데 발음 교육을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국민정음 그 해례에다가 뭐라 적습니까? 내가 옛 글자를 본떠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옛 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필요 없는 10글자를 빼고 나니까 28글자가 딱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정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천재입니다. 5,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림토 문자를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걸 누가 알게 됐냐? 왜 세종대왕이 이걸 듣게 됐냐? 이것은 고승희 씨의 집안 내력이죠. 그 아까 단군세기를 썼던 분이 행촌 이암 선생님입니다. 수문화시중, 공민왕 때 국무총리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뛰어난 정치인이고 대문호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세기를 집필했는데 그 아들 이강에게 전수가 되었고 그 아들이죠. 외아들 이원. 그럼 행촌 이암의 손자인 이원은 세종대왕이 세자 시절에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실제로 종묘에 세종의 즉위를 알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을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비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 역사입니다. 하고 당군의 역사를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북 의성에 가보면은 빈계 계곡이 있는데요. 그 빈계 계곡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태일전이라고 해서 옥황상제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냈던 단이 있었는데 그 지금 단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있다. 거기 보면 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종실록에 그때 경북 부사죠. 의성 부사 신일손에게 세종대왕이 특명을 내려서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을 설치하고 해마다 왕의 특명으로 특별하게 향을 하사했다라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옥황상제도 알고 단군도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단군 세기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형모 씨가 누구냐면 재외동포 한인신문 발간인입니다. 이분이 이걸 갖다가 밝혀주셨어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세종대왕의 얼굴은 누가 그랬다고? 예, 운복 임비창이 이제 친일 미술학자 자기 얼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단군 세기를 통해서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를 보고서 세종대왕이 집현전학자하고 같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그 당시에 주위에 이렇게 퍼졌던 글자들입니다. 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 가면요, 송호수 교수님이 가다가 간판을 달렸대요. 자, 읽어볼까요? 레니에 리리 후에르. 자, 그렇죠, 맞죠? 네, 중국 갑골 문자 시시니리디리. 일본 신대 문자는 백제 시대에 전수한 그 이전에 역사 이전에 자기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신대 문자라고 하는데 비석에서 탁봉한 거거든요. 뭐 닮았습니까? 지금 한글하고 똑같이 닮았죠. 식노모 도나가노니 그죠? 다 그 주위에 몽고 파스타 문자도 그죠? 지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 맞게끔 언어가 바뀐 거죠, 조금씩. 자, 특히 이거 보세요. 일본 신대 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본 신대 문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국민정음보다 더 이전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때 만든 것보다는 더 이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기는지 뭐 보세요. 일본 신대 문자가 더 오래됐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정음은 우리 일본 신대 문자에서 건너간 거야. 근데 그걸 홍민기 교수님은 일본 신도 문화의 전문가신 분이에요. 국민정음보다 빠른 신대 문자의 경우에는 국민정음을 봄땄다는 말이 전혀 설명이 안 된다. 왜냐? 우리나라는 환단고기에 가림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시 한글이 환단고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게 아니면 신대 문자가 어디서 생겼겠냐 이거죠. 거꾸로. 근데 우리나라는 환단고기도 가짜 역사라고 우기고 있죠. 그 다음에 고조선도 신화라고 하니까 이런 글자가 없었다고. 그럼 일본한테 한글도 빼앗기게 되죠. 이 진짜 멍청한 이 학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인도로 기원전 21세기면 2100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그때 인도에 글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자라트 지방에 보세요. 무려 600개가 넘는 단어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서 읽으면 다 읽어진대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인도 고어 언어가 타미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타미르가 우리하고 너무 같은 언어가 많아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것 중에 얘가 타미르를 쓰는데요. 물에 빠져가지고 타이타닉처럼 그죠? 세월호처럼 빠져가지고 부모님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 살아남습니다. 얘가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보세요. 호랑이하고 같은 예? 호랑이하고 같은 아, 맞습니다. 예. 일파스 예. 엄마 예. 감짝짝하게 저는 인도에죠. 예. 형님, 엄마 아빠 형님이라고. 저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언어가 전파됐다는 것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아까 뚝섬이라는 게 이 언어로 남아있잖아요. 잠실이 왜 잠실입니까? 옛날 고조선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왕실의 부녀자들이 옹을 누에를 쳐가지고 옷감을 이렇게 짜내던 그 장소였어요. 지금은 잠실하면 강남에서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지금 어디 꽁나무같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 어떤 그 흔적이라는 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옛날부터 잠실이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도 잠실이라고 쓰는 겁니다. 언어는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자, 티벳. 우리하고 티벳이 얼마나 옵니까? 자, 제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티벳말로 하세요. 두부, 조부, 간장, 지렁, 할아버지, 할배, 할머니, 할매, 부엌, 정지, 밥 먹었나? 밤문나, 밥 먹어라. 밤무라, 맛있다. 맛있다, 변소. 통시, 자, 고향이 경상도이시고. 어. 예. 밥 먹나? 밥 먹어라. 그죠? 지금도 쓰시죠? 예. 할배, 할매. 예, 정지, 목을 정지라고 하죠. 놀라운 건요, 티벳 지방에 그때 그 차마 고도를 가다라는 그걸 한 3회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차마 고도 티벳은 너무 높으니까 당나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당나귀를 놓고 가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압니까? 춘배입니다, 춘배. 그래서 춘배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와요. 자, 스리랑카는요, 스리랑카 역사책 중에 가장 두꺼운 게 뭐냐면 한국과 관련된 책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귀족들하고 여기는 불교 나라니까